질문이요. 독특한데요. 이준석은 여당일까 야당일까? 여당에 있다가 나가서 신당을 차려서 이번에 당선이 됐고 당을 만든 건데 좀 세속이잖아요. 개혁신당이. 자, 우선 관련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개혁신당이 선명한 야당으로서의 앞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이 마련됐다. 합리적인 야당으로서의 역할, 훌륭한 조율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능력 계속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선거 운동하면서 어려웠을 때 누구를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었습니까? 저는 윤 대통령입니다. 가장 이 국회의원 배지를 가장 자랑하고 싶은 사람. 1번 윤 대통령. 윤 대통령입니다. 당연히 윤 대통령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정통 보수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무의미한 거죠. 본인들이 건전하지 않은데 저희 개혁신당이 어떻게 국민의힘과 뭘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네. 저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을 보유하지 않은 선명한 개혁 성향의 야당이고 범야권이다.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오, 뭐가 좀 목소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앞으로 개혁신당의 모습이 어떤 건가? 그러니까 약간 여권처럼 뭔가를 활동하는 건가? 아니면 선명한 야당처럼 막 가는 건가? 뭐 이런 게 궁금해지는 상황이거든요. 화면 좀 볼까요? 자, 이게 패널 분들께 던지는 질문이에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여일까 야일까? 개혁신당이 가운데 있는데 결국에는 범여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고요. 아니다. 선명 야당으로 갈 것 같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일단 패널 분들께서는 이걸 보시고 둘 중에 고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개혁신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규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일단 쓰시는 동안 목소리가 있습니다. 의견이 좀 달라요. 보시죠. 저는 범여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범야로 포지셔닝하고 있긴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중도 정당을 자처하지 않았습니다. 늘 보수 정당을 자처했고 보수의 적통을 자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가는 큰 방향성 자체는 저는 같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과 합당을 해버리면 사실 세석을 가진 정당이기 때문에 저희로 흡수가 되는 경우거든요. 그렇죠. 흡수가 되는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에 견제해왔었던 그런 개혁적인 성향을 여기서는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대표는 계속 당 밖에서 머물면서 하시려고 할 거고. 전망이 다르네요. 자, 그러면은 이 영상 나오는 동안 네 분이 쓰셨어요. 지금 개혁신당의 정체성. 범여권이냐 아니면 야당이냐 다른 무엇이냐인데 한번 쭉 네 분 동시에 볼 텐데 우선 여당에 계신 두 분 중에서 송영훈 전 대변인부터 보시면은요 뭐라고 쓴 거예요? 여당 원업이라고 쓰셨고요. 그 옆에 윤기찬 부위원장과는 대선 전 야당이다. 요건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건너편으로 가보겠습니다. 건너편에 서영주 부대변인은 이게 뭐라고? 범예당이요? 예당입니다. 희한한 야와 여를 섞었을 때는 예가 되죠. 예당, 범예당. 예당. 그리고요, 그 옆에 김진욱 전 대변인께는 반야반요 이렇게 쓰셨어요. 그럼 저 가장 먼저 올려주신 송영훈 전 대변인 원업이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토론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준석 대표가 당선 소감에서 왜 그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선거 승리까지 이끌었던 사람이 당을 차려서 나오게 되었는지 생각해달라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는 사실은 방송에 굉장히 특화된 정치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카메라 앞에서 당선 소감에 그런 코멘트를 넣어서 했을 때는 반드시 그게 부각이 되고 헤드라인으로 뽑힌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본인 스스로가 국민의힘에 돌아오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다시 합당을 해서 되돌아오겠다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결국에는 합류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그게 지금 바로는 아닌 것이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개혁신당과 합당을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국회의 의석 분포가 개혁신당과 합당을 함으로 인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이제 차후에 어떤 지방선거나 대선을 앞두고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가 될 때 본인이 정치적인 몸값을 올려서 국민의힘에 되돌아오겠다 이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싶고 그렇기 때문에 여당 원업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민주당 소속이신 서영주 부대변인 특이한 표현을 쓰셨어요. 설명해 주세요. 이게 이제 범예당이에요. 예. 범야도 되고 범여도 되는데요. 그럼 범여당일 수도 있고 범야당일 수도 있는데 동시에 쓰신 거네요. 동시에 어떤 포지션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신당이 세석입니다. 그런데 이 정말 이 누구죠? 이준석 당선자가
화성을 해서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보통 저는 기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어. 이렇게 힘들게 돌아왔는데 여당으로 투항한다? 예.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본인의 당선 소감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껄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본인의 포지션은 야당으로서의 전체적인 192석 속에 한 어떤 포지션을 차지할 거예요. 그래야 본인이 처음에는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결정적일 때는요. 예. 야권의 각을 세우면서 또 평론가식의 어떤 날카로운 각을 세우면서 여권표, 그러니까 보수층의 표를 따로 챙길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층의 어떤 지지자들의 어떤 그 지지는 먹고 예. 정치적으로는 야권의 행사를 하면 양쪽의 일거양득이거든요. 그래서 여권과 야권 모두 예를 먹이는 그런 포지션을 갖고 그때 있거든요.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3석짜리 의석인데 물론 스피커는 천하람 그 당선자나 이준석 당선자가 크죠. 예. 하지만 아무리 3석이라 하더라도 보수 측면에서는 이 3석이 정말 이게 알박기 같은 거예요.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나거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8석을 흔들 수 있는 의석입니다. 3석이면요. 충분히 그럴만한 스피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야권과 여권을 오가면서 본인의 정치력을 작은 몸집으로도 날렵하게 움직이면서 챙길 거는 챙겨갈 것이다. 그래서 범예권이 될 공산이 가장 크다 그렇게 봤습니다. 범예당이 될 수도 있다. 저렇게 보신 건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질문이 아까 그거였잖아요. 이준석 당선인과 개혁신당은 범여권이냐 야당이냐 또는 다른 표현으로 조금 더 강한 표현 쓰면 국민의힘에는 우군이냐 적군이냐 아군이냐 뭐냐 이거죠 지금요. 이런 게 좀 질문 나오는데 일단 질문 적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조국 신당 그리고 뭐 이준석 대표인데 이 특검법 관련된 특검법 요새 여러 가지인데 특히 한동훈 특검법 관련된 뭐 약간 의견을 낸 게 있는데 그 화면에 있습니다. 지금 조국혁 신당이 이거 강력히 주장하잖아요. 뭐 시작되면 바로 1호로 적어낼 거다. 한동훈 특검법.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런 입장이네요. 너무 정치적 주장이 가미된 경우에는 특검 남발에 해당한다. 개혁신당은 신중히 접근할 것이다. 이걸 보면 약간 또 여권 쪽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러낸단 말이에요, 지금요. 자, 일단 이런 것도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윤기찬 부위원장. 대선 전 야당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시험 치를 때는 집에 가서 치르는 게 낫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대선을 시험으로 본다면 예. 대선 전에는 아마 국민의힘하고 합당을 할 가능성이 크죠. 본인이 이전에도 탈당을 해가지고 당을 차려봤잖아요, 같이.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대선 후보 훌륭하신 분이었지만 어쨌든 유승민 의원 실패하시고 이런 과정을 다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힘이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도 사실은 본인은 화성을 해서 살아 돌아왔지만 예. 그 정당에 대한 투표라는 게 유권자들의 그 정당 투표의 경향을 알았을 거예요. 따라서 본인이 저 소수 정당의 안에서는 대권 주자로 성공하기 어렵다고 느낄 겁니다. 예. 따라서 아마 대선 전에는 분명히 들어갈 것인데 예. 그때까지는 상당한 여러 사람 아직까지도 이제 나오지 않은 그럼 여기서 말한 대선전은 지난 대선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대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선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잠재적인 대권 주자가 아직 현실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자, 밖에서 본인이 몸집을 존재감을 키우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야든 여든 사안별로 정책 혈안별로 상당히 공격을 할 겁니다. 두둔하고 공격하고 하면서 당을 흔들기도 하고 여당을 흔들기도 하고 야당을 흔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정계의 개편으로 이어지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본인의 존재감을 키운 이후에 대선에 다가올수록 큰 정당과 합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욱 전 대표님께서는 반냐 이게 뭐 어떤 이거 비슷한 범애당과 비슷한 뜻인가요? 어떻게 거의 설명하실까요? 그 지금 말씀 주신 분들이 거의 대충 같은 생각들을 좀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대선에서 승리한 당대표였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쫓겨났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선명한 야당의 색깔을 드러낼 겁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관련된 것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에 뭐 최상병 특검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야권과 같이 하는 궤를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이준석 대표는 그 개혁 보수의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개혁 보수의 가치를 그 중심으로 내세우고 이것을 세우는 새로운 그 중심 세력으로 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걸 통해서 여권의 지지 세력들을 상당 부분 흡수해서
본인의 지금 개혁신당의 지지세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당분간 해 나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여당 워너비부터 좀 답변이 좀 나왔습니다. 자, 내려주시고요.